안녕하세요. 에리카 공학은 여러분, 에리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품사, 명사, 대명사 다음인 동사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동사는 영어로 verb라고 하고요. 그럼 동사란 무엇이냐? 바로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동사예요.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것이 바로 동사라고 하죠.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로요. 자, 비동사 하면 우리는 먼저 뭘 떠올려야 하냐면, 그렇죠. MR이즈를 떠올려야 해요. 자, 그 전에 앞서 우리 비동사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비동사는 뜻이 뭐뭇이 있다, 혹은 뭐뭐이다, 혹은 뭐뭐하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뜻으로 나타내는데, 이 형태는 문장의 오형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줄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워보도록 하시고요. 그럼 우선 비동사의 형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 MR이즈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보통 M은 1인칭 단수형일 때 비동사는 M을 쓰죠. 즉 주어가 I일 때 M. 2인칭 단수형일 때는 비동사는 R을 써요. 그래서 주어가 You일 때 R. 3인칭 단수형일 때는 is를 쓰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쓴다면 he일 때 is를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1, 2, 3인칭 복수, 어떠한 것이든 복수형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 r를 써주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제가 어느 경우인 경우라고 하죠? 아까 현재라고 했죠. 시간이 현재인 경우엔 이렇게 가지만 과거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가냐? 여러분들 am과 is 같은 경우에 이 am의 a와 is의 s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was라고요. 그래서 am과 is의 과거형은 was가 되고요. r의 과거형은 R 뒤에 있는 R2를 그 형태의 변형에 맞춰서 were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는 기본적으로는 뭐다? am, are, is다. 복수형은 무조건 are고요. 과거형은 was, were다. 그럼 미래형은 뭐냐면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이 오는 친구가 있죠. 바로 조동사 will이 있습니다. 늘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비동사의 원래 형태는 뭐죠? 네, be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는요, 무조건 will be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엔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조동사는 영어로 helping verb라고 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help는 도와주다. 근데 ing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도와주는 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애예요. 자, helping verb는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는 저는 보통은 4개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조동사는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냐면요. 네, can, 우선 기본적인 거 4개예요. may, will, must. 아주 기본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can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고요. may는 해도 좋다라는 허락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will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의 뜻과 함께 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의 뜻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뜻을 갖는 것들이 다 may, can, will 뭐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조동사 부분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예정이에요. 어쨌든 동사의 기본적인 세 가지를 아주 가볍게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우리가 반드시 또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조동사의 특징입니다. 조동사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조동사는 두 개 이상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 그래서 두 개 이상 함께 사용하지 않아서 발달되어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조동사의 역할을 하지만 조동사보단 조금 약한 아이. 바로 그것을 준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준조동사로는 예를 들면 will 같은 경우엔 be going to고요. can과 같은 경우에는 be able to가 있는 거죠. 예문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I will, can, swim, well.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 수업을 등록을 했어요. 3개월 코스로요. 그러면 저는 지금보다 3개월 뒤에는 수영을 잘할 수 있겠죠. 물론 매일 나가서 연습한다라는 가정 하에서요. 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전 그래서 매일 나가서요.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해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 will can swim well. 이렇게 쓴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준조동사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I will be able to swim well.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가 바뀌었죠? 조동사 can이 be able to로 바뀌었죠? 이 be able to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준조동사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네,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하죠. 2번.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요? 동사의 원래 형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자, 왜 조동사 뒤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겠어요? 조동사가 무슨 동사라고요? 도와주는 동사라고요.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동사를 도와줘요. 동사가 짊어지고 있는 시제라든가 인칭이라든가 혹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가 가져간다? 그런 짐들을 조동사가 가져가서 동사를 도와줘요. 그러니 당연히 동사는 원래 형태로 자유롭게 조동사 뒤를 쫄래쫄래 따라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도록 할까요? 조동사는 인칭과 수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시제를 똑같이 두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또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MR이주로 바뀌잖아요. 그러나 조동사는 그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도 3인칭 단수 시제가 현재인 경우에 동사 뒤에 SES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조동사는 그 조동사 뒤에 SES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는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he can work이라고 하지 he can't work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can't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는 인칭과 수에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니까 진짜로 마지막인 것 같겠지만 사실 마지막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일반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동사가 다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동사. 그게 바로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와는 달리 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뭐가 필요하냐면 쫄따구가 필요한데 그 쫄따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두더지입니다. 두더지가 바로 뭐냐? do, does, did. 이것을 활용해서 문장의 형태를 변화를 줄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어떤 식으로 부정문과 의문문을 다루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동사 먼저 한 예문을 쓰면 간단한 거 쓸게요. You are pretty. 자, 부정문을 쓰면은요, 보통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you are pretty의 그 동사는 누구죠? 아시다시피 are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맞습니다. You are not pretty.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의문문도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주 앞으로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의문문이라 그래요. 그럼 이 문장에 주어는 누구예요? 너는 이라고 해석하는 you가 주어고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는 are가 서술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냐?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Are you pretty?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조동사 예문을 가지고 다시 부정문,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었던 그 하나 예문입니다. He can's work 아니에요. He can walk입니다. 그는 걸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정문은 바로 조동사 can 뒤에 무엇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not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he cannot 혹은 can't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He cannot 혹은 he can't work. 자,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오면 되죠? Can he 그 다음 work 동사의 원형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y finish it. 그들은 그것을 끝냅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의 동사는 바로 finish, 일반 동사예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hey가 되겠죠. 이 문장을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부정문은 동사 뒤에 not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어떻게? They finish not it.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왜냐? finish는 그 개체수가 너무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뒤에 not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도와주는 쫄따구 같은 존재, 누구를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두더지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때 동사 뒤에 s나 es 혹은 ed로 끝났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는 조동사 do를 활용해서 네, 이 문장에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드냐?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조동사예요. 사실 두더지도요. 그래서 동사 앞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얘가 not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they do not 혹은 they don't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동사 형태로 finish it, they don't finish i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의문문도 한번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의문문은 누가 앞에 나온다? 동사가 앞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나요? finish, they, it. 절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쫄따구 두더지가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어보다 앞에 나오는 동사의 역할은 누가 대신한다? 두더지가 대신한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do, 그 다음에 they, 그 다음에 동사 원형 finish it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답이 되는 거지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동사에 대한 개념을 아주 가벼운 내용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왜 이러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형용사 그리고 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